네, 여행 갈까요? 네. 떠나보죠. 네.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천안하면 호두과자 생각나고, 네. 성주하면 참외, 뭐 그쵸. 그리고 횡성하면 한우, 금산하면 인삼 생각나잖아요. 여기 임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즈죠. 네, 서로 이 지역 특산품 때문에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실 치즈 요즘 뭐 서울에서도 많이 먹지만 임실에 가면 정말 치즈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실 치즈 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좀 찾아서 전라북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즈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장하고 그것이 연관이 된다는 게 약간 좀 낯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에요.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1967년에 처음으로 치즈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 임실 치즈는 사실 역사적 의미가 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정원 신부, 이 벨기에 신부예요. 디디에 세스테벤스라는 벨기에 신부인데 이분이 1967년에 이제 이 임실에 부임을 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던 곳입니다. 산과 들밖에 없어서 이 지정환 신부가 이 지형을 잘 이용해서 염소나 이제 양을 키워서 이 치즈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지정환 신부 덕에 이제 임실 치즈가 만들어졌는데 임실은 뭐 산과 들이 많다고 해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제가 겨울에 취재를 갔었는데 임실, 뭐 정읍 이런 쪽이 다 눈이 많이 와서 아 여기가 환경이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농사나 이런 또 사냥 사업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근데 오늘 지정환 신부 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정환 신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 사냥 사업이나 치즈 사업을 다 임실 주민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완주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 세스테벤스 신부, 그러니까 지정환 신부가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세요 했더니 인터뷰를 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것을 경계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냥을 임실치즈를 만들었냐고 했더니 이 신부님이 인류애가 담겨 있다고 임실치즈에.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환 신부는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벨기에 귀족이 이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근데 왜 귀족인데 이렇게 한국 그때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왔어 했더니 이 신부님께서 귀족이라는 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사냥 2마리를 처음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벨기에로 돌아가서 다시 치즈 만드는 법을 배워오신 겁니다. 근데 3개월 갔다 오시니까 이 12명 일하던 주민들이 다 가고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사냥 2마리 다 팔아 치운 거죠. 그래서 정말 좌절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서 그것도 이 한국 사람들 위해서 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을 그런데 그 실패에도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농가에서 우유를 신선하게 이제 저장하지 못한 것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우유를 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한 임실 치즈가 정말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임실치즈 하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이렇게 거의 같은 브랜드가 되는 고장하고 그 치즈 이름이 그 브랜드가 된 것처럼 정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임실치즈가 여러 브랜드로 너무 많이 나뉘어서 뭐 주민들끼리 분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임실 N치즈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뭐 임실치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만 갖다 쓴 거고요. 이 임실 N치즈가 진짜 임실 주민들이 만드는 건데 사실은 뭐 지정환 신부가 갖다 준 것 아니냐 하지만 이 40년 동안 임실 주민들의 노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치즈와 관련된 간판과 조형물이 마을에 즐비하고요. 이 임실 금성리라는 곳은 화성, 중금, 금당이라는 3개 마을이 엮여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지금 보이는 임실역에서 5분 정도 가면 나오고요. 저런 이제 뭐 임실 치즈와 관련된 사냥과 관련된 저런 조형물들이 마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성리는 원래 느티 마을이었대요. 느티는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금은 치즈 마을로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에도 온통 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뭐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마을 자체가 잘 살게 된 데는요, 이 치즈도 있지만 1968년에 임실제일교회라는 이 심삼원 목사가 예가원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임실 치즈 만드는 사업뿐 아니고요, 농사를 함께 지어서 뭐 유기농, 뭐 벼농사를 짓고 뭐 오리농법도 하고요. 뭐 많은 걸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말로 하면 품앗이라고 하죠.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굉장히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작업을 해서 뭐 치즈 만들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마음도 있고요. 지금 뭐 유명한 유제품 공장이 3곳이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유명한 것이 꼴 유가공이라는 건데요. 국내 최초의 이 목장형 유가공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면요, 이 사냥들 직접 볼 수도 있고 사냥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우유를 짜는 것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딸기 요구르트, 복분자 요구르트, 호박 요구르트 이런 게 다 이 모짜렐라 치즈까지 이 목장형 유가공 공장에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치즈 아카데미를 연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치즈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는 요구르트도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가정에서 치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가정하에 사람들을 많이 아카데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 만드는 법을 전수를 하고 있어요. 그 어찌 보면 그 지정환 신부께서 하신 일이 단순히 당신네 나라의 그 음식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를 내리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기폭제로 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사실 농촌의 새로운 프로그램 좀 잘 살 수 있는 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씨앗을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임실치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임실치즈의 역사라든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갖고 거쳐왔는지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라면 임실치즈에 대한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지정환 신부가 인터뷰를 꺼려하고 본인의 공로를 숨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실치즈가 이렇게 오래됐고 또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좀 많이 잊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정환 신부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주고 간 것 때문에 또 마을 주민들도 깨어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살아보자라는 의식을 지금까지 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요 여세를 이어서 2003년에는요. 녹색농촌마을 체험마을의 2위로 당선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요. 2006년에는 10,000명 정도 체험객이 왔었는데요. 2009년에 34,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3배가량 늘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겠죠. 근데 제가 직접 이 사냥 체험장에 가봤더니까요. 올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 사냥을 만져보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름을 불러요. 뭐 사랑아, 예쁘나, 뭐 사냥의 이름이 다 있군요. 김양아 이렇게 이 사냥 이름들이 저렇게 있고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근데 사냥이 저렇게 예쁘고 또 순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고 이름 부르면 저렇게 따라오고요. 먹이를 줘도 먹고 이제 어린이들이 저렇게 우유를 짤 수 있는 체험도 가만히 있나요? 짜면? 네,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착하게도. 그리고 저희가 취재 때문에 한 번 더 짜달라 해서 아침에 짠 녀석을 또 짰는데도 가만히 있고 저게 지금 약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말구유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어린이가 이제 젖을 짜는 모습인데 저렇게 하고 나면 치즈를 직접 만드는 체험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 좀 배우셔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유 가공해서 치즈 만드는 법도 한번 같이 아이들과 하면 요 겨울방학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한번 일을 벌이려면 뒷감당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한번 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마을에 임실 그러면 이제 치즈뿐만 아니라 또 볼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임실 주변에 뭐 옥정호라든지 유명한 이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체험하시고 옥정호 제가 겨울에 취재를 갔었는데 줄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명소니까 사진 한번 찍으러 가셔도 좋고요. 마을 가시면 이제 좀 유기적으로 이게 여행이 요즘엔 공정 여행이라고 해서 많이 마을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마을에 사는 사업에도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왕 사 먹는 거라면 임실 치즈에서 뭐 따로 택배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 이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치즈를 한번 맛보러 온 사람이 또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끌려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로 묶여서 아직도 이런 정이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요. 네. 이 여행 뭐 한두 번 가지 마시고 좀 유기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갈까요? 네. 이 임실역에서 네. 걸어서 뭐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 이 무궁화호가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 하루에 4차례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역으로 바로 가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차 타고 가시면 전주 IC에서 다시 전주 시내 거쳐서 뭐 17번 국도 타고 남원 쪽으로 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실이 네. 그렇게 교통이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아. 가실 때 체인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전북 지역이 눈이 꽤 네. 오더라고요. 서해안 쪽에 눈이 오면 재작년, 작년에도 꽤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래도 뭐 가볼 만한 경치, 일단 시골에 눈 온 풍경은 참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오늘도 좋은 책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행하는 법. 뭐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조금 그 안에서 깊숙하게 그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는 여행을 해보자라는 얘기 이 시간을 통해서 쭉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또 책도 뭐 가족과 함께 그리고 늘 책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희의 진심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주부터 전체적으로 뭐 개편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오늘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준말라의 도전은 아마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도전에 응원을 하면서 쭉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그리고 연말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